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노트 10으로 작업을 해보았어요. 익숙진 않지만 음악 치료가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악 치료 많이 들어보셨지만 또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술의 영역인 음악과 과학의 영역인 치료가 만난 아주 매력적인 그런 학문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예술과 과학이 같이 있는 거죠.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굉장히 창의성을 유하는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우리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예술과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우주적이면서 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는 과학이 만났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예술과 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치료적인 예술을 통해서 치료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살피고 또 연구해 나가는 과정들은 음악 치료가 전문의 한 분야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 자립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음악 치료에는 교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과정,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또 라포, 친밀감 형성, 소통하고 상호 관계를 갖는 이런 교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음악 치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교류적인 과정, 음악의 교류적인 과정, 치료사와의 교류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를 내린 또 각 기관과 유명한 또 박사님들의 의견들을, 정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루샤는 이렇게 음악 치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그리고 관계들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리를 했죠. 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관계 속에서 돕는데 건강의 회복을 위해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한 도움, 그리고 음악적인 경험, 음악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큰 음악적인 경험 4가지는 감상, 재창조, 그 다음에 창조적인 것, 즉흥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리고 그룹 치료일 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리고 음악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쵸? 음악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과정,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평가를 이루어서 이런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브루샤는 이렇게 음악 치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MT,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쵸? 이거 중요하겠죠. 목적을 가진 음악 치료, 즉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신과 신체 모두 다, 그쵸? 이런 치료 목적을 가지는데 복원, 유지, 향상하는데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정신과 클라이언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을 통해서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직장을 잃고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통해 다시 복원하는 것.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복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예를 들어 치매 환우분, 우리 치매 노인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 또 향상은 특수아동이나 우리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 이렇게 복원, 유지, 향상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사용하는데 음악치료에서 크게 4가지 음악 경험을 사용하죠.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MTA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2012년도에 더 추가된 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인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가와 치료적인 관계 안에서 각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임상적이고 증거 기반적으로 음악적 중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2012년에 추가를 했어요. 무엇인가 정의를 변화하고 추가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공인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음악치료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증거 기반, 이론과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음악적인 이 중재를 사용하는 것 중요하다. 이 2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치료에 대해서 음악치료는 음악활동, 우리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음악활동 4가지,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라는 말이 아예 앞으로 나왔네요. 그죠?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진단, 치료, 평가의 그 체계적인 과정 기억나시죠?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시켜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나왔죠. 추구하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 우리가 변화하는데 우리 행동이 변화하고 정서가 변화되고 하는데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 그렇죠? 음악의 전문 분야다.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진단을 통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이것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으면 건강하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 건강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있죠.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모두 건강한 것, 진짜 행복한 것, 모든 것이 건강한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이다. 삶의 질을 추구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치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이 음악치료가 음악의 전문 분야다. 자, 우리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이론 바탕으로 이렇게 음악치료를 세워나가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치료적인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탄탄하게 그 뿌리를 이론의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한 이후에 또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치료가 다 진행된 이후에는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향상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 더 도움이 필요한지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치료하면 뭐 슬플 때 어떤 음악을 듣나요?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는 노래를 부를게요 라고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음악 치료가 아니라 음악 치료는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음악이기 때문에 시간의 그 흐름, 시간의 변화, 그리고 음악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약을 먹으면 이렇게 뭐 감기가 낫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계속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죠. 음악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음악적인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악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음악치료에서는 크게 4가지 경험, 음악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즉흥적인 경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음악에 반응하는 뮤직 차일드, 음악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령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음악에 우리는 모두 반응하게 되어 있죠. 이 즉흥적인 경험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고요. 창의성, 그리고 즉시성, 그리고 표현력을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창조 경험이에요. 재창조 연주 경험은 기존에 있는 곡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는, 연주해보는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보를 보거나 기호악보 이런 걸 보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감각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고 기존에 있는 곡을 변형해서 연주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지가 향상이 되고요. 함께 연주를 하면서 사회성,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음악치료 경험 방법이죠. 창조적인 경험은 작곡을 하는 무엇인가 창조해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러면서 조직과 또 기획력을 높여주고 표현력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사로 만들어보고 멜로디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력도 증대시키고요. 그리고 곡을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 방법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상 경험은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완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나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입니다. 음악 치료 방법의 4가지. 네, 이제 어떤 부분인지 감이 살짝 오시나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음악 치료와 음악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어 그대로 음악이라는 공동점이 있죠. 공동점. 네. 그래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 창의성, 표현력 등등의 그런 것들은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점은 치료와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즉, 목적이 다릅니다. 치료에서는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재활,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은 언어 발달 증진을 목적으로 잡고 계획을 또 진행을 하고요. 사회성 발달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음악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프로그램 통해서 사회성도 좋아지지만 교육의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악보를 보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든지요.